원더풀 K리그가 선정한 2주의 한 매치, 그 첫 번째 경기는 제주 대 서울의 경기입니다. 서울만 만나면 약해졌던 제주가 과연 오랜 무승 징크스를 벗고 이번 대결에서는 승리를 챙길 수 있을까요? 이 주의 한 매치 두 번째 경기는 바로 포항 대 수원의 경기입니다. 시즌 두 차례 맞대결에서 0대1의 스코어를 만들어내며 1진 1패를 거듭한 양팀. 과연 이번 경기에서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네, 원더풀 프리뷰 K리그 클래식 28라운드로 꾸며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주원 위원께서 서울 경기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저희가 원래 이제 축소다를 하면서 서울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네. 근데 한동안 축소다를 안 하다 보니까 서울이 좀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경기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기대해보겠습니다. 우선 네, 홈팀인 제주의 포메이션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골키퍼의 김호준, 수비라인의 김상원, 강준우, 백동규, 정다원, 그 앞에 양준하, 윤빛가람, 공격 라인에 정영총, 송진영, 시로, 까랑가 선수가 선발 출전할 것으로 보이고요. 서울의 포메이션입니다. 골키퍼의 유상훈, 수비라인의 김남춘, 김진규, 이웅희, 미드필더 라인의 심상민, 몰리나, 오스마르, 다카기, 차두리, 최전방에는 아드리아노 선수와 박주영 선수가 호흡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제주 대 서울의 예상 포메이션을 살펴봤는데요. 지난번에 제주가 지난 광주전에서 오랜만에 승리를 거뒀잖아요. 하지만 상승세를 타고 있는 서울을 상대하기에는 조금 버겁겠죠? 네, 최근에 경기 내용이 많이 좋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복이 네. 있습니다. 경기 90분을 치르면서도 잘할 때의 분위기와 못할 때의 분위기가 너무 격차가 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경기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제 경기력을 이제 기복 없이 좀 안정적인 팀을 만들어야 되는 조성환 감독의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지난 그 광주전에서 이제 무실점으로 1대0으로 승리를 했었는데 7경기 만에 무실점. 물론 좋은 신호이긴 합니다만은 그 전까지 6경기 동안 12실점을 했거든요. 이거는 수비에 대한 불안감이 아직까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비에 대한 단단함을 구축을 해야 되고요. 자, 서울은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드필더진의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지난 대전전에서도 승리를 했습니다만은 허리에서의 패스웍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최전방에 있는 박주영과 아드리아노를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공격적인 패스가 짜임새 있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중심에는 이제 다카기 선수가 있으면 참 좋겠죠. 그리고 후반에 가면 몰리나와 오스마르가 좀 후반전에 체력 저하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물론 오스마르는 그렇게 기동력 있게 많이 뛰는 선수는 아닙니다만은 이제 어쨌든 이제 수비 시에는 좀 지켜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지금 시로와 까랑가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폼이 좋기 때문에 네. 오스마르도 이제 수비 시에 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후반전에. 그렇기 네. 때문에 체력 안배가 필요한 서울의 모습입니다. 네, 서울은 요즘 분위기도 상당히 좋고 또 제주를 상대로는 몇 년간 진 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승점 1점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제주는 이미 서울에 대한 좋지 않은 징크스를 네.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팬들은 우스갯소리로 가장 좋은 보약은 감귤 주스라고 제주만 만나면 이제 보약을 먹은 것 같다라는 네. 말을 우스갯소리로 했는데요. 네. 이 얘기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2008년 8월 27일부터 지금까지 23경기 동안 서울에게 승리가 없는 제주의 모습입니다. 역대 전적 역시 41승 47무 57패로 제주가 많이 뒤지고 있고요. 제주가 홈에서 강하다고는 하지만 서울은 제주 원정에서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주 홈에서 서울과의 상대 전적 역시 24승 20무 28패로 서울에게 뒤지고 있고, 최근 홈 14경기 동안 제주는 서울에게 승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더구나 이번 경기에서는 팀 공격의 핵심인 로펠 선수가 경고도적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은 제주의 모습입니다. 네, 제주 팬들은 하필 왜 이럴 때 서울을 만났을까라고 생각을 하며 좀 못마땅해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최근에 제주에게는 또 하나의 악재가 있었죠. 네. 강소희 선수가 결국 2위 탈퇴 처리가 됐습니다. 네. 강소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대표팀에 차출됐을 때도 약물 파동에 의해서 제외가 됐고, 네. 그러면서 연맹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거든요. 그런 와중에 음주 사건을 지금 일으키면서 문제를 좀 일으켰고요. 결국 제주 구단이 연락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잘 안 됐다고 해요. 네. 결국 그러면서 2위 탈퇴 처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강소희 선수는 굉장히 타이도 많고 말도 많은 선수 생활을 했는데 네. 또다시 위기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네, K리그 다문화 가정의 아이콘으로 큰 주목을 받았던 강수일 선수인데요. 그런데 임의 탈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임의 탈퇴면은 이제 이 선수를 이제 우리 구단에서 쓰지 않겠다라는 네. 어떤 의미로 볼 수 있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선수가 제주에서 임의 탈퇴를 당한다고 했을 때 다른 구단에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주가 다른 구단에서 강수희 선수가 다른 구단에 가는 것을 허락해줘야지만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임의 탈퇴 조약이 사실 어떤 선수 입장에서 좀 독소 조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어찌됐든 강수희 선수는 지금 뭐 약물 파동이라든지 아니면 또 음주까지 네. 또 이렇게 좀 적발되면서 제주 구단에게는 좀 크나큰 상처를 줬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제주 구단이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제 강수희 선수가 선수로 복귀하는 데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네. 이번 시즌 안에는 볼 수 없을 것 같고 내년 시즌에 좀 여론이나 어떤 제주 구단의 어떤 선택에 따라서 강수희 선수의 거치가 결정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악재가 많은 제주인데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한다면 그 기쁨은 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에서의 관전 포인트를 조금 짚어볼까요? 네, 제주는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바로 네. 까랑가 선수가 최근에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까랑가 선수는 이번 시즌에 제주에 영입된 외국인 선수인데 좀 부상도 있으면서 부침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새로운 시로 선수와 함께 새로운 외국인 선수 시로 선수와 함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지난 광주전에서 팀 슈팅을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제주가 8개를 슈팅을 했는데 그중에 6개가 까랑가 발끝에서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활발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화면에 보시다시피 지난 경기의 내용인데요. 굉장히 좀 컨디션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까랑가에게 많은 기대를 하는 제주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서울도 역시 강함은 있습니다. 바로 아드리아노 선수의 존재 때문이죠. 특히나 지난 대전전에서는 아드리아노 선수가 두 팀 간의 계약에 따라서 출장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체력적으로도 이제 완충된 상태고 그리고 서울의 유니폼을 입고 계속 득점을 해줬기 때문에 출장하는 경기마다 득점을 해줬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최전방에서 외국인 선수 간의 대결이 볼만한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양 팀 모두 이제 후반에 좀 승부를 봐야 되겠죠. 제주는 수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초반에 실점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또 홈에서 할 수밖에 없고 서울은 이제 후반에 좀 더 나은 집중력을 보여줘야지만 이번 제주전에서도 이전에 보여준 것 같이 좋은 모습, 승리하는 모습, 승점을 따내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주와 서울의 경기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경기 프리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송희원께서 준비하셨죠? 네, 저는 명문들의 대결을 준비했는데요. 네. 바로 포항과 수원의 대결입니다. 예상 포메이션부터 만나보시죠. 먼저 포항의 포메이션입니다. 4-2-3-1 포메이션을 가동하고 있는데요. 최후방은 신하용 골키퍼, 그리고 포백 라인은 왼쪽부터 최재수, 김광석, 김원일, 박선용,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는 황지수와 김태수, 그 이선은 고무열, 김승대, 티아고, 최전방은 가을이 왔잖아요. 가을 전어 박성호 선수가 책임질 걸로 보입니다. 자, 수원의 포메이션입니다. 4-2-4-1 포메이션인데요. 최후방은 노동국 골키퍼, 포백은 왼쪽부터 홍철, 연재민, 구자룡, 오범석, 수비형 미드필더는 백지훈이, 그리고 이선은 염기훈, 권창훈, 이상호, 조찬호가, 최전방은 일리안이 책임질 걸로 예상을 합니다. 네, 박성호 선수와 일리안 선수를 앞세운 두 팀의 예상 포메이션을 살펴봤는데요. 포항에게도 수원에게도 이번 승부는 정말 중요하죠. 네, 포항 입장에서는 일단 3위 탈환을 위해서 수원전에서 승리가 절실합니다. 네. 포항 같은 경우에는 최근 6경기에서 무패를 기록하면서 분위기는 좋지만 문제는 최근 2경기에서 연속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어요. 상대를 압도하는 힘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신진호와 손준호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못합니다. 신진호는 정확한 킥으로 세트피스의 득점력을 높여줬고요. 손준호는 말 그대로 포항의 엔지니어였거든요. 이 두 선수가 없기 때문에 황선홍 감독으로서는 고민을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입추가 지났기 때문에 가을 전어 박성호 선수를 최대한 활용할 걸로 보이고요. 네. 그런 상태에서 대표팀에 다시 차출된 김승대 선수를 선발 출전시키면서 공격력을 좀 더 강화시킬 것 같습니다. 반면에 수원 같은 경우에는 부상으로 인한 전력 누수가 너무나 많잖아요. 네. 부상 선수만 이야기하더라도 한 10분은 지나갈 듯한 느낌인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김우성과 우장은, 카이오, 곽희주, 조성진, 양상민, 신세계 등이 부상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정성용 골키퍼는 군사훈련에 참가 중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서정원 감독은 좀 고민을 할 것 같은데요. 일리안 선수가 지난 경기에 원톱으로 기용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아직 100% 컨디션은 아니지만 일리안 선수가 원톱으로 기용되면서 좀 더 이타적인 플레이를 할 걸로 보이고요.
최근 폭발하고 있죠. 권창훈 선수가 또다시 득점을 노릴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백지훈과 폭백이거든요. 조금 더 안정감을 유지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수원이 제 생각에는 서정원 감독의 전술과 지도력 하에서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네. 결국 지금의 경기력을 얼마만큼 유지하면서 수비의 안정감을 좀 더 회복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팀의 역대 통산 전적은 어떻게 형성이 돼 있나요? 네, 포항이 조금 더 우세하죠. 네. 포항이 30승, 21무, 27패로 3승을 더 챙겼습니다. 그리고 스틸리아드에서도 수원을 상대로 상대 전적에서는 약간 우세합니다. 16승, 11무, 9패거든요. 하지만 최근 맞대결에서는 수원이 포항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어요. 특히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그리고 포항은 올 시즌 홈에서 5승 3무 5패를 기록하면서 홈보다는 원정 성적이 더 좋은 약간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반면에 수원은 홈에도 강하지만 원정에도 강한 모습이에요. 올 시즌 원정에서 6승 5무 2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록들을 보면은 양팀 모두 누가 이길지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겠구나, 이런 느낌이 강합니다. 네, 정말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가 펼쳐질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번 경기에서 키플레이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네, 포항은 자타공인, 라인 브레이커, 줄타는 사나이 김승대입니다. 네, 김승대 선수가 사실은 포항의 최전방을 오가면서 제로톱으로써요. 네. 그랬을 때 득점포를 가동하면은 포항은 파괴력을 보여주는 장면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김승대 선수가 올 시즌 24경기 출전해서 6골 3개의 도움, 굉장히 좋은 기록이긴 하지만 김승대라면 득점력을 좀 더 높일 필요성도 있어요. 김승대의 득점력을 고려했을 때는 6골은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리고 김승대 선수가 동아시아컵에서 복귀한 다음에 2경기 연속골을 넣었었어요. 이번에 또다시 슈틸리케 감독의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전에 골을 넣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김승대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뽑았고, 자, 수원은 뭐니 해도 권창훈입니다. 지금 K리그 클래식에서 가장 이슈인 선수는 권창훈이거든요. 권창훈 선수는 득점에 완전히 눈을 떴어요. 그러니까 권창훈 선수가 박스-투-박스형이라고 해서 볼을 소유한 채로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에서 최전방까지 오가면서 공간을 침투하는 장면이 상당히 많았고, 그 슈팅 능력이 뛰어나다는 사실도 그 전부터도 입증을 했습니다. 근데 슈팅 타이밍 그리고 득점에 눈을 뜨는 그런 장면, 이것은 이번에 동아시안컵 대표팀 갔다 온 다음에 완전히 눈을 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포항이 2선에서 들어오는 권창훈을 막을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이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수원 쪽의 키플레이어는 권창훈 선수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포항 대 수원의 경기까지 짚어봤고요. 그리고 나머지 K리그 경기들도 정말 이 두 경기 못지않게 치열한 승부가 예상이 되죠. 네, 인천 대 대전 경기입니다. 뭐 대전은 지금 최하위에 처져 있는데 네. 인천을 잡아낸다면 인천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잡아낸다면 역시 뭐 매주 말씀드리지만 희망을 이어갈 수 있겠고요. 네. 아직까지는 희망을 이어가는 승리는 없었습니다. 네. 말씀드리자마자 드릴 때부터 지금까지 좀 아쉬운 모습이지만 인천 대 대전 경기 치열할 것 같고요. 또 광주 대 울산 경기입니다. 광주가 아주 계속 원정만 다니다가 계속적으로 이제 홈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울산도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제 홈팀인 광주가 울산을 잡아내고 또 반등을 할 수 있을지, 또 울산은 또 부활할 수 있을지 지켜볼 만한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부산과 전남의 대결인데요. 방패와 창의 대결을 보면 되겠습니다. 전남의 공격이 최근 좀 주춤하긴 한데 과연 스테보 오르샤를 앞세운 공격이 파괴력을 보여줄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성남과 전북의 대결, 이 경기가 빅매치입니다. 성남이 최근 기세가 정말 대단하거든요. 네. 근데 전북이 지금 주춤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경기입니다.